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물리교사 박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태양전지 특성 곡성 측정 실험을 같이 만나서 해보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세종 창의 캠프가 진행되는 바람에 만나서 실험을 해보지 못하고요. 대신 오늘 태양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실험을, 그러니까 실제 실험 대신 해볼 만한, 대체해볼 만한 온라인 실험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태양전지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태양전지 특성 곡선 측정 실험을 실제로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 정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대체해볼 만한 온라인 가상 실험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온라인 가상 실험을 여러분들과 직접 해보고 데이터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태양전지라는 거는 뭐냐면 햇빛을 받아서 그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를 태양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많이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양광과 태양열은 다른 거고요. 태양광 발전은 핵심이 빛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근데 태양열은 열을 모아서 온수를 쓰거나 난방에 활용하는 게 태양열 패널의 역할이고, 태양열 발전은 이 태양열을 한데 모아서 그걸로 뭐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그 고압의 수증기로 증기 터빈을 돌립니다. 그 돌아가는 게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태양열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잘 구분을 하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이 되는 태양전지가 되겠어요. 그럼 이 태양광 발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솔라셀이라는 거예요. 솔라셀은 태양전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요. 이게 어떤 업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솔라셀을 가지고 태양전지 모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DIY용 솔라셀 키트를 파는데, 그거를 사서 사진을 찍어 보면 얘가 앞면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뒷면이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태양전지를 직접 만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셀, 태양전지의 기본 단위인 솔라셀에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전압을 0.5V 정도밖에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0.5V.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과학 시간에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거 배웠죠? 배운 적 네, 있죠? 그 전압이 0.5V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리모컨에 쓰는 건전지만 하더라도 제일 작은 게 1.5V예요. 그러니까 이 0.5V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 단위만 가지고는.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하게 직렬 연결하기도 하고 병렬 연결하기도 해서 내가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출력하도록 묶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학 시간에 뭐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태양전지를 사본다 그러면 소형 태양전지 모듈은 한 이만해요. 손바닥만 해요. 이런 거를 사서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이 이런 솔라셀들의 연결이에요. 이걸 한데 묶어 놓은 게 모듈이고요. 우리는 흔히 이제 과학 시간에 접한다 그러면은 소형 태양전지 모듈, 소형 모듈을 접하게 되고, 실제로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 모듈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거, 보통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솔라셀들을 혹은 이 모듈, 솔라셀이나 혹은 이 모듈을 또 한 대 묶어서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패널이라고 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선까지 묶여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 태양전지 모듈이라는 말과 패널이라는 말을 굳이 이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듈 중에서 좀 많이 큰 거를 뭐 패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태양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솔라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양전지 모듈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패널을 혹은 모듈을 쭉 나열을 해놓은 게 솔라 어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어레이에다가 여러 가지 부품들, 기구들을 연결을 해서 전력을 바로, 그러니까 전기를 얻어서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전지에다가 축전지, 인버터, 제어장치 등을 연결해 한 건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 장치들. 어, 축전지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에서 만들어 놓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버터는 뭐냐면 태양전지에서 만든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을 하면 일단 직류전기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은 처음에 어떻게 전기를 받아야 되냐면 교류전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으로 보낼 때는 그거를 교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다 시간에 맞춰서 저장하고 뭐 차단하고 하는 그런 제어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강의의 주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솔라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구조는 여기서 마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솔라셀, 태양전지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제가 태양전지라고 말하면은 솔라셀이 되기도 하고 뭐 태양전지 모듈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태양전지라고 다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PN 접합이에요. 여러분 PN 접합이란 말 들어봤어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안 들어봤겠죠. P형 반도체, 반도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이건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고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세종과학창의 캠프 신청해서 실제로 여기 수업을 들으러 왔다면 그런 학생이라면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인 거고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 번쯤은 스스로 요 P형 반도체 뭐 반도체가 뭐니 PN 접합이 뭐니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해. 혹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이 PN 접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태양전지는 그냥 PN 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N 접합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해 있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실리콘은 들어봤죠? 실리콘 결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실리콘 웨이퍼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소자 만든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럼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어디에다 만드냐면 실리콘 웨이퍼에다 만들어요. 그 실리콘 웨이퍼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실리콘 덩이가 필요합니다. 원형으로 생긴, 원기둥처럼 생긴 실리콘 덩이를 만들 때 처음에 기본적으로 P형 실리콘 덩이를 만들어요. 이거를 아주 얇게 썰어냅니다. 그 썰어낸 게 바로 실리콘 웨이퍼이고요. 실리콘 웨이퍼는 기본적으로 P형 실리콘 웨이퍼가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PN 접합의 제작 과정은 되게 기술적인 거라서 되게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아주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간략화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다 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이런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어떻게 하냐면 N형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불순물이 가득한 가스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
원자들이 P형 실리콘 웨이퍼 안에 침투를 해서 그 침투된 곳은 N형 반도체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N형과 P형이 접해 있는 PN 접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PN 접합을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막 따로 만들어서 그 두 개를 갖다 붙여서 PN 접합을 만들었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P형이랑 N형을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PN 접합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여기에 정극을 갖다 붙입니다. 정극. 정극은 뭐냐? 우리 건전지 사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죠? 그게 정극이에요. 그럼 이게 정극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 빛을 비추거든요. 빛을 비추면 전기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럼 이거를 받아서 우리가 써야 돼요. 그 만들어진 전기를 받기 위해서는 금속으로 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필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그래야지만 PN 접합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PN 접합에 빛이 도달해야 돼요. 빛이 도달해야 되는데 뭐를 뚫고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전극을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전극에는 금속을 쓴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금속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있냐면 철 있죠. 구리 있죠. 금, 은 이런 것들이 다 금속이에요. 근데 그 금속의 모든 금속들의 특징이 뭐냐? 빛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N형 반도체 위에다가 전극을 금속을 발라버리면 빛이 통과 못하니까 PN 접합을 만들어봤자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냐면 이 금속 전극을 아주 가늘게 여러 가닥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 가는 선들 사이사이로는 빛이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깔아줘요. 플러스 전극은 그냥 깔아줘도 돼요. 여러 가닥에 가는 마이너스 전극을 이렇게 깔아주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좀 돈이 많고 막 그렇다 그러면 투명한 금속을 사용합니다. 아까 모든 금속의 특징은 투명하지 않다,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투명한 금속을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투명한 금속을 씁니다. 여러분 투명한 금속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액정화면 터치가 되죠. 그 터치가 되려면 터치한 거를 내가 전기 신호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기 신호가 가려면 전기가 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금속이 발라져 있는데 여러분 화면 다 보이죠? 그 이유가 거기에 바로 투명한 금속을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태양전지는 아무튼 이런 방법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PN 접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보호 코팅은 뭐냐면 이 PN 접합을 만들면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코팅을 합니다. 물론 아래쪽에도 해요. 아래쪽에도 하고 위에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는 빛을 받으면 전극을 통해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PN 접합에서는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설명하다 보면 사실 정확한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면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죠? 이런 건 배우나요? 중학교 때? 그런 건 안 배우고, 오케이. 그래도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실리콘의 원자 번호는 14번이다. 뭐 이런 거. 그럼 실리콘은 최외곽에 전자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이 안쪽에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룬다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 4개들이 서로
막 손을 맞잡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붙어서 결합을 해요. 실리콘 결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실리콘 결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 B는 붕소거든요. 붕소 5번 원자번호 5번 붕소 원자를 실리콘 결정 사이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불순물을 섞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리콘 결정, 순수한 결정 사이사이에 붕소를 불순물로 섞어준다. 이거를 도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붕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3개가 있어요. 이 안쪽에 2개가 있고 바깥쪽에 3개가 있어. 그러면 실리콘들이 서로 전자 4개를 가지고 서로 짝지어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이 사이사이에 붕소가 딱 끼어들게 되면 실리콘들 이 4개가 서로 쌍을 맞춰서 결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붕소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는 한 자리가 비어.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한 자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 혹은 정공이라고도 하고요. 양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포지티브형 해서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N형은 어떻게 하냐면 N형은 어떻게 하냐면 실리콘 결정에다가 인 원자 같은 거를 섞습니다. 인 원자, 인은 15번일 거예요. 15번이고 최외곽에 5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결정 사이에 인 원자를 딱 박으면 인 원자의 전자 4개가 실리콘들과 결합을 하고 1개가 남죠. 여분의 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분의 전자가 많다. 그래서 네거티브형 해가지고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P형이 포지티브형이니까 P형 반도체는 왠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아? 자유전자가 많아?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왜냐하면 실리콘 결정에 붕소 원자를 이렇게 확산시킬 때 실리콘도 중성이었고 붕소도 중성이거든. 그러니까 중성이랑 만났으니까 정기적으로 양전하도 아니고 음전기도 아니고 그래서 중성입니다.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접합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봅시다. N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다 그랬냐면 여분의 전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 여분의 전자는 자유전자이고 자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 N형에 자유전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전자들은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작용합니다. 청력. 그럼 얘네들이 이 N형 반도체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넘어가려고 하겠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여분의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넘어오면 좋겠죠. 왜냐하면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전자들이 많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여기 넘어가려고 막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넘어가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나 전부 다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죠. 그럼 중성 상태였는데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여기 있던 것들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엔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양전기가 생기겠죠.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들이 퍼져나가면 이쪽 원래 중성이었으니까 마이너스들이 빠져나가면 여기는 양전하를 띠게 돼요. 양전기. 그럼 여기가 양전기가 띠게 되고 여기는 음전하들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양전하들이 이 음전하를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당기겠죠.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해. 그래서 여기에 자유전자들이 많다고 해서 끝없이 P형 쪽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확산을 하다 보면 여기에 양전하를 띠게 돼서 양전기를 띠게 돼서 넘어가려고 하는
확산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마이너스 전기들을 붙잡게 돼요. 인력으로. 인력으로 붙잡게 돼. 그러니까 확산이 어느 정도 되다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 멈춘 상태, 확산이 어느 정도 되다가 멈춘 상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쪽에 자유전자나 양공 같은 게 없어지는 결핍 상태가 되는 혹은 공핍 상태가 되는 공핍층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자유전자들이 여기에서 한없이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쪽에 양전하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고 그 양전하들이 넘어가려고 하는 전자들을 잡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려는 자유전자들이 퍼져나가려는 힘과 여기에 생긴 양전하들이 그 퍼져나가는 전자를 붙잡는 힘이 서로 이렇게 맞서게 되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핍층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 공핍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이 와요. 빛이 와. 빛이 와서 에너지를 가진 빛이 와서 이 PN 접합에 있는 원자를 때립니다. 그 원자를 때리면 그 원자는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그럼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전자를. 그거를 광전 효과라고 불러요. 들어봤나요? 광전 효과? 그 빛이 와서 여기에 있는 원자들을 때리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럼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그 전자를 내보낼 원자는 양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음전하를 띤 전자하고 양전기를 띤 원자는 서로 다시 끌어당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평상시에는 얘네들이 다시 결합해요. 이걸 재결합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공핍층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공핍층에는 오른쪽 왼쪽에 뭐가 있냐면 양전기하고 음전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재결합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핍층에 있는 이 양전기에 의해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요. 그럼 전자가 오른쪽으로 끌려가니까 양전하는 마치 왼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동하는 거는 자유전자입니다.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자, 다시 빛이 와서 PN 접합부를 때리면 그 빛 에너지를 받은 원자가 전자를 내보내게 되고 그 전자가 다시 원래 원자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핍층에 있던 이 양전기가 그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양전하는 마치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때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발라놨냐면 전극을 발라놨어요. 전극. 자, 여기 되게 선생님이 길게 그려놨지만 이거는 공핍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뿐이고 실제로 여기 엄청 짧아요. 엄청 짧아서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면 전극을 타고 바로 이 전선을 타고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 전선을 타고 이동해서 반대쪽으로 가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우리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하지만 전류로 따질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쪽 P형이 플러스 극이 되고 N형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PN 접합, 이 태양 전지가 빛을 받으면 P형에서 플러스 전기, N형에서 마이너스 전기 해가지고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태양 전지가 빛을 받으면 PN 접합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 상태는 그냥 건전지를 회로에 연결해 놓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PN 접합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선생님이 최대한 중학생 수준에서 얘기하려고 양전기, 음전기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 원래 뭐 전기장이니 뭐 밴드 이론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학생들을 위해서 음전기, 양전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네. 음, 좋아요.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서. 자, 선생님 설명이 어, 아주 뭐랄까
정확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전기, 양전기 이런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과학을 많이 공부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 p-n 접합에서 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느냐를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태양전지에 빛이 도달하면 전기가 나온다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태양전지의 전기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이 도달해서 태양전지에서 P형에서는 플러스, N형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얘는 어떤 전기적 특성을 보이느냐? 그러기 위해서 플러스 전선, 마이너스 전선 이렇게 뽑아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를 그릴 거냐면 태양전지의 전류 전압 특성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 전기 회로에 쓰이는 뭐 태양전지가 됐든 다이오드가 됐든 저항이 됐든 트랜지스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코일, 축전지 이런 것들이 전류와 전압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ohm의 법칙을 따르느냐? 아니면 ohm의 법칙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나중에 이제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태양전지가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태양전지의 전류 전압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주 큰 저항을 연결합니다. 아주 큰 저항. 그러면 태양전지가 빛을 받으면 마치 건전지랑 똑같이 언제든지 전류를 흘려보내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선을 타고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전압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압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전선을 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주 큰 저항이 있어요. 아주 큰 저항. 그러면 ohm의 법칙 배웠죠.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그 저항이 너무 커. 그러면 전류가 0이죠. 저항이 무한되면. 그래서 저항을 아주 크게 해놓으면 전압만 있고 전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그래프에 그려보면 여기에 그려져요. 전압만 있고 전류는 0이에요. 0.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상태랑 똑같은 거냐면 저항이 무한대잖아요. 그럼 전류가 아예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떤 상태랑 똑같은 거냐? 이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예 선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 스위치가 있다면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 개방해 놓은 상태랑 똑같은 거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방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개방전압.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해요. 오픈 서킷 볼티지. 해서 개방전압 VOC라고 합니다. 그래프에는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압이 이 태양전지가 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이에요. 아까 솔라셀은 얼마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태양전지의 기본 단위는 0.5V. 그죠? 0.5V. 근데 그 솔라셀을 뭐 여러 개 직렬 연결해가지고 이 개방전압을 막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이 무한대인 걸 했으니까 당연히 뭘 봐야겠어요? 저항이 0인 거를 봐야 됩니다. 저항이 0이면 선을 바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락되었다라고 해요. 단락되었다. 그러니까 아예 저항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었다. 여러분 건전지 같은 거 가지고 놀 때 혹시 건전지의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전선으로 바로 연결해 본 적 있어? 원래는 플러스 극, 전구,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하고 막 중간에 전선 사이에다가 중간에다 뭘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가끔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전선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런 장난을 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그냥 확 달아져 버리겠죠. 그게 단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직접 연결됐다. 영어로는 쇼트 되었다라고 해요. 쇼트 되었다. 그러면 태양전지는 빛을 받고 있으면 언제든지 전류를 흘려보내 전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전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저항이 없네? 그러면 저항이 없으면 전류가 정말 잘 흐르겠죠. 잘 흘러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 전류를 내보낼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거를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필요가 없어요.
전압은 없고 전류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락된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단락전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short circuit current라고 불러요. 그럼 그래프에는 어디에 나타나냐? 전압은 없고 전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에. 그래서 ISC는 여기, VOC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저항이 0일 때랑 저항이 무한대일 때를 봤죠? 그럼 당연히 지금은 어디를 봐야겠어요? 저항이 0에서 무한대 사이일 때를 봐야겠죠?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에 가변 저항을 하나 연결합니다. 가변 저항은 저항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저항이고요. 저항을 0옴에서 무한대, 자, 무한대라고 해서 진짜 무한대 값이 아니라 아주 큰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 소형 태양전지 모듈 가지고 실험할 때는 뭐 10kΩ, 100kΩ, 크게는 1메가옴 이렇게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그 저항을 아주 큰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가변 저항의 크기를 0에서부터 조금씩 계속 키워나가면 이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태양전지의 전류 전압 특성 그래프 혹은 특성 곡선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건전지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요. 직선으로 그려지는데 태양전지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이 나오고요. 이게 또 지금 중학생한테 설명을 하니까 전류의 방향이 어디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류는 다 플러스다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린 거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 따져가지고 하면은 이게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이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전지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PN 접합이라고 했죠. PN 접합 가지고 만드는 게 다이오드거든. 다이오드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이 곡선이 사실은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 그래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양전지는 이 영역만 보는 거고요. 자, 태양전지의 전류 전압 특성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실험으로 측정하느냐를 볼게요. 태양전지를 사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선 뽑아서 가변 저항에 연결을 하고 이 가변 저항에는 전압계를 하나 달아놔요. 그러면 전류 전압 특성은 전류도 재야 되는데 지금 여기 회로도에는 전류계는 안 그려져 있죠. 전류는 측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만 측정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태양전지가 내보내는 전류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 전압만 측정하면 바로 전류를 알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 R하고 V를 알면 뭘 알 수 있어? 전류를 알 수 있죠? 옴의 법칙에 의하면 I는 R분의 V야. 그럼 여러분 그 회로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배웠죠? 네. 직렬 연결에서는 어디에서나 뭐가 똑같아요? 전류가 항상 같은 전류가 이 회로를 타고 흐른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만 측정하면 이 선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전류가 얼마가 흐르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태양전지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춘 상태에서 이 실험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지금 꼬마종구 같은 거 그려놨는데 이 꼬마종구 같은 거 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실험해요. 솔라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자, 이름이 솔라 시뮬레이터야. 솔라는 태양이죠. 태양을 시뮬레이션한다. 그럼 뭐겠어요? 태양빛을 흉내내주는 그러니까 태양빛과 같은 빛을 내보내주는 장치가 솔라 시뮬레이터고요. 이 태양빛과 같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조건을 말하는 거고 이 조건을 우리가 태양전지의 표준시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시험 조건 해가지고 이 솔라 시뮬레이터가 아주 비싸요. 되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엄청난 기술이 엄청난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비싸. 그러니까 수천만 원. 뭐 싼 거는 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주 비싸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실험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도 이따가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실험에서는 대충 흉내낼 수 있는 실험을 알려줄 겁니다. 자, 이 솔라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태양전지의 특성 곡선 측정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측정해서 뭘 할까요? 뭘 하냐면 출력을 계산해요. 출력. 태양전지의 출력. 출력이 뭐냐면 전력을 얘기해. 전력.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 쓸 때 얘는 몇 와트짜리다? 이런 얘기 하죠. 몇 와트짜리다. 그래서 그 와트 수를 얘기하는 게 전력이에요. 그 전력이 바로 출력이에요. 출력.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 배우죠. 에너지는 VIT. 이거 배우죠. 그 VIT에서 T를 떼버린 게 전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20W짜리 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전기 에너지가 얼마가 나온다? 그럼 20W 곱하기 3600초 하면은 내가 몇 줄을 썼다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 그거를 전압에 따라서 출력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여기 최대값 나오죠. 최대값. 그럼 최고 출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태양전지 특성 곡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면 최고 출력이 나오게 되는 전압과 전류를 알 수 있어요. 이 전압과 전류, 이 최고 출력을 내는 전압과 전류 이 점을 최적 동작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잘 작동하는 지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VMP와 IMP를 곱한 값이 최고 출력, 그리고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뭘 할 수 있냐? 태양전지 효율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성 곡선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효율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 공급 전력분의 최고 출력이라고 돼 있죠. 최고 출력은 태양전지 특성 곡선을 통해서 알아내요. 그럼 공급 전력은 뭐냐면 이 실험을 할 때 솔라 시뮬레이터가 이 태양전지에다가 1000W per 제곱미터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와트 퍼 제곱미터니까 여기다 면적만 곱해주면은 태양전지가 얼마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험 조건인 1000W per 제곱미터에다가 그 태양전지의 가로 세로 길이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을 곱해줘요. 그러면 효율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태양전지 특성 곡선 측정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적인 효율의 값이 20 몇 프로인데 20 몇 프로에 29%인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태양전지 모듈의 그 효율은 대략 10% 정도 돼요. 10%, 11%, 12%.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선생님이 직접 해본 실험에서는 한 8%, 9%까지 선생님이 측정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 효율이 뭐 이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빛을 바로 전기로 바꿔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태양 전지가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솔라 시뮬레이터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지도 않고 해서 이 실험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솔라 시뮬레이터도 없이 어떻게 해서 흉내내서 이 태양전지 특성 곡선 실험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를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게 준비물이에요. 준비물은 여기에 당연히 태양전지 모듈이 있어야 돼요. 태양전지 모듈. 되게 작은 거 있으면 됩니다. M2727EV라고 되어 있는데 2727은 가로 세로가 27mm다 라는 얘기고요. 최대 전압 2V, 최대 전류 49mA. 그러니까 최고 출력은 98m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한 1,000원, 2,000원이면 사요. 그리고 전선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가변 저항이 필요해요. 자,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 회로를 만들어야 태양전지 특성 곡선 측정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태양전지 모듈,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좀 보기 멋있으라고 슬라이드 저항 이런 걸 썼는데 여러분 아두이노 키트 사면 이런 저항 있는 거 알아요?
요즘 아두이노 많이 해서 이런 거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못 봤나? 자, 요런 거를 써도 되고요. 이 가변 저항을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압이나 저항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미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멀티미터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세종과학고에서 쓰는 거라서 조금 뭐 10만 원 넘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사신다 그러면 10,000원짜리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멀티 테스터는. 그런 거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전지에 빛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손전등 같은 거 있으면 되고요. 이 손전등 빛이 사실은 태양전지한테 비췄을 때 태양전지가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드는 빛은 아니에요. 태양전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떤 빛을 비춰줘야겠어? 당연히 태양빛을 비춰줘야겠죠. 태양빛. 그런데 이제 이 손전등은 태양빛에 비해서 아주 약한 빛입니다. 손전등을 직접 봤을 때 눈부시다고 하더라도 태양빛보다는 약한 빛이에요. 그래서 사실 손전등 가지고는 좀 제대로 된 실험은 안 되지만 흉내는 낼 수 있다. 그리고 손전등 빛이 약하기 때문에 손전등 빛이 온전히 태양전지를 비출 수 있도록 종이 거울 같은 거 말아서 빛을 모아주면 좋고요. 자, 브레드보드, 스위치, 그다음에 전선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가변저항 이런 것들은 아두이노 키트 같은 거 하나 사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티테스터 정도만 어디서 구하면 그리고 태양전지만 뭐 하나 뭐 사면 충분히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하냐? 이 회로를 꾸며야 돼요. 이 회로를 꾸며야 돼. 근데 이 회로도를 보고 이렇게 회로를 꾸밀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태양전지 이론을 알고 있다는 것과 이 회로를 내가 뭔지 볼 수 있다는 거랑 좀 달라. 그러니까 이 회로를 보고 이렇게 꾸밀 수 있게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진짜 해볼 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야. 이거를 이제 실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회로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사실 좀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고요. 여기에 아까 그 손전등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태양전지가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하냐면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의 특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전등 빛은 태양전지한테 태양전지 일을 시키기에 그렇게 좋은 빛은 아니에요. 더 좋은 빛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해보니까 손전등으로 비춰서 실험할 때보다 태양빛을 비춰서 실험할 때 태양전지가 훨씬 일을 더 잘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나중에 직접 해본다 그러면 손전등이 아니라 아주 맑은 날에 밖에 나가거나 혹은 창가에서 태양빛을 이 태양전지에 직접 닿게 해놓고 이 실험을 하면 태양전지가 일을 아주 잘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저항, 가변 저항을 한 15옴 정도로 맞추세요. 0옴이 아니에요. 아까 단락전류는 0옴인 그러니까 저항이 0인 상태에서 재는 전류가 단락전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저항을 0으로 해놓으면 실제 실험에서는 아주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옴으로는 하지 마시고 한 15옴이나 100옴 정도로 맞추고 실험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뭐 정확하게 15옴일 필요도 없어. 뭐 9옴, 10옴, 15옴, 15옴 이 정도로 낮게 맞추라는 뜻이고요. 저항을 측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요. 이 스위치를 닫아.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스위치를 미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항을 측정하고 슬라이드 스위치 밀어서 스위치 연결하고 멀티미터는 전압을 측정하게끔 바꾸고 태양전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전압이 얼마 측정되는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항이 얼마고 지금 전압이 얼마인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열어요. 그리고 저항으로 멀티테스터를 맞추고 슬라이드 저항을 살짝 올려요. 저항의 크기를 증가시켜요. 저항의 크기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전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거는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살짝 증가시켜서 저항의 크기 측정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다시 전압을 측정해요.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저항과 전압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 실험은
실제로 해본다 그러면 뭐의 연속이냐면 저항 측정, 전압 측정, 저항 측정, 전압 측정 이것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험은 태양전지 이론과는 좀 많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태양전지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대부분 태양전지 이론만 배우고 끝나는데 실제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배워야지만 태양전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실험해 본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 저항과 전압을 되게 많이 측정했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전류는 아까 측정하지 않았죠? 전류는 어떻게 계산해? 전압 나누기 저항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됩니다. 계산. 그리고 나서 그래프는 전압과 전류를 계산합니다. 전압과 전류를 그려줍니다. 전압과 전류를 그려주면 태양전지 특성 곡선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출력을 또 계산합니다. 출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나와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최적 동작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다. 뭐 개방전압, 단락전류 어떻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종과학고에 왔으면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못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실험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받았죠? 파일로 받았을 거야. 그 파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그 영상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실험을 해볼 학생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걸 못하니까 오늘은 뭘 할 거냐?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가상 실험으로 해볼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팅커캐드라는 사이트에서 할 거예요. 팅커캐드는 원래는 예전에는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두이노 회로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전자소자들을 온라인상에서 실험해 볼 수 있게끔 해줬어. 그 중에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할 거냐? 광다이오드라는 거를 가지고 태양전지 특성 곡선을 측정할 거예요. 그럼 광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기를 내보내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PN 접합이라고 했죠. 그럼 다시 말해서 광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기를 내보내는 PN 접합이에요. 빛을 받으면 전기를 내보내는 PN 접합이 바로 태양전지죠. 그러니까 광다이오드가 태양전지입니다. 아주 작은 태양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거라는 거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 이런 특성 곡선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해보려면 몇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팅커캐드를 가입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다들 팅커캐드 이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딱 들어가면 3D 디자인으로 이렇게 로그인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뭔가 많이 해봐서 이렇게 막 뜨는데 3D 디자인 말고 회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회로. 자, 이것들은 앞반에서 이제 실습했던 것들이고요. 회로. 여러분들은 이제 새 회로 작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빈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회로를 꾸밀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컴퓨터에 다 엑셀 깔려 있습니까? 엑셀? 엑셀을 좀 열어볼래요? 엑셀을 열게요. 엑셀이 안 깔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크롬 창을 하나 더 여세요. 그리고 구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앱 있죠? 앱.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프레드시트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여기에서 블랭크 하나 여세요. 그러면 엑셀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첫 번째 팅커캐드 여기 빈 화면 하나 띄우는 거고요. 그 다음 엑셀 화면 띄우는 겁니다. 근데 엑셀이 안 되는 학생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이죠.
그렇죠? 다 서울 소재에 네. 있는 학교 다니고 있죠?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오피스 365를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셔서 그 정보 담당 선생님한테 오피스 365 아이디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디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이 오피스 365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아이디도 세종과학고 오피스 365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을 공부를 하려면 엑셀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받아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팅커캐드 화면 딱 띄워놓고 여기 위에 잡아서 창을 이렇게 끌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붙이면 절반을 이렇게 채우죠. 절반 이렇게 채우고 나머지 반쪽은 엑셀로 이렇게 채우세요. 이렇게 좌우로 놓으라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좌우 이렇게 오른쪽 왼쪽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쪽은 엑셀, 한쪽은 팅커캐드 이렇게 띄워 놓으라는 소리고 엑셀은 조금 좁게, 팅커캐드는 조금 넓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한 3분, 3, 4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다 조금 멈췄다가 2시 17분에 시작할게요.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물 좀 마시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2시 17분에 시작할게요. 어떤 거? 화면을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는 이건 그냥 수동으로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여기 있는 거를 마우스로 딱 잡아 끌어요. 그러면 이렇게 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모니터의 가장 오른쪽으로 딱 갖다 붙이면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들리고 있죠? 네, 좋아요. 네. 자, 팅커캐드의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냥 빈 화면, 여기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오른쪽에 이 공간에 놓을 수 있는 여러 전자 소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구성 요소 기본을 모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 엄청 많이 생겼죠? 자, 여기 레지스터가 뭐냐면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콘덴서 이건 축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이오드 있네요. 이게 다이오드가 PN 접합이에요. 좀 내려보면 포토 다이오드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용할 광 다이오드예요. 광 다이오드. 이게 작은 태양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볼게요. 쭉 내리면 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두이노 키트 사면은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아두이노 키트가 없어도 아두이노 실험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이 멀티미터입니다. 멀티미터를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지금 따라 해볼 수 있는 학생들은 따라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저항을 연결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레지스터 저항입니다.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지금 뭐를 꾸미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 회로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태양전지 대신에 광 다이오드 쓰는 거고요. 전압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변 저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가변 저항은 이 팅커캐드에서는 이게 가변 저항이에요. 분압기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가변 저항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여기 이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고 그러면 뭔가 내가 원하는 값으로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이거를 안 쓸 겁니다. 이걸 안 쓰고, 자, 이거를 안 쓸 거니까 지울게요. 지우는 거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지워집니다. 이 저항을 쓸 거예요. 왜 이 저항을 쓸 거냐면 여기 저항의 크기를 내가 숫자로 입력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변 저항의 역할은 내가 저항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전압을 측정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내가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저항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를 얘를 가변 저항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킬로옴, 메가옴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옴이라고 할게요. 단위는 옴, 옴을 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 다이오드 있고 저항 있고 멀티미터 있는데 잘 안 보이네. 너무 좀 작을 것 같네. 그래서 이거를 자,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드래그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가 됩니다. 확대.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멀티미터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전선으로 연결해 줄 건데 보니까 광 다이오드가 양극과 음극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연결하면 뭔가 좀 안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줄게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로테이트를 돌려줘요. 클릭 하면 이렇게 옆으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저항도 사실은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는데 그냥 원래대로 놓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광 다이오드와 저항을 먼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연결해 줄 건데 잘 봐야 되는 게 광 다이오드에 플러스 여기 적혀 있죠. 플러스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가 양극이에요. 여기가 P형이에요. P형.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바로 전선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마우스를 따라다니죠. 어디로 가냐면 저항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요. 음극도 저항의 반대쪽에 연결해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게 잘 따져야 되는데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양극은 이쪽 터미널, 음극은 저항의 이쪽 끝에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별로 안 예뻐. 조금이라도 예쁘게 바꿔볼게요. 전선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쁘게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자, 전선의 어느 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럼 점이 하나 더 생겨요. 위 점을 끌어서 전선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갑자기 파란 선이 수직으로 생겼죠. 이 전선을 내가 수직으로 잘 맞췄다는 뜻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할게요. 그럼 점이 하나 또 생겼죠? 이 점을 잘 끌어서 가다 보면 수평 수직선이 생겨요. 이게 내가 수평 수직으로 잘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제 그나마 좀 더 보기 좋아져요. 아래쪽 전선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전선 위에서 더블 클릭. 그럼 점이 하나 생기죠? 이 점을 끌어서 해주면 수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오른쪽 이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평 수직이 맞게끔 됩니다. 자, 따라 해볼 수 있는 학생은 따라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멀티미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멀티미터는 양극과 음극을 제대로 연결해 줘야 돼요. 양극이라고 돼 있죠. 양극이라고 돼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원래는 광 다이오드의 양극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쪽에 연결할게요. 저항의 쪽에 연결해도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하고 이 점이랑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회로에서는 이건 똑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얘를 여기에 연결하나 여기에 연결하나 똑같은 지점에 연결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극도 연결할게요. 음극은 저항의 반대쪽. 그러니까 광 다이오드의 음극이랑 연결된 곳에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 있으면 안 예쁘니까 바꿔줘 볼게요. 근데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꺾어서 연결해 볼게요. 얘를 음극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다가 잘 맞춰서 가다가 이렇게 잘 맞추면 수직선이 생기거든. 가다가 얘를 한 번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서 꺾을 수가 있어요. 꺾으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이제 뭐만 맞추면 되냐? 여기 이렇게 수평 수직만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선도 한쪽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옮겨서 수평 수직을 맞춰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뭐만 남았냐? 색깔을 바꿔줘 볼게요. 전선의 색깔. 왜냐하면 양극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음극은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거든. 그래서 양극에 연결된 전선은 빨간색으로 바꿔줘 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고 여기에 가보시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또 플러스에는 얘가 있죠. 이 선도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음극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전선 같은 거를 연결할 거냐 건데, 이 중에서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많이 쓰는 거, 집게전선이에요. 집게전선. 근데 이런 복잡한 모양 집어넣고 그러면 컴퓨터에 따라서 많이 버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웬만한 실험 준비는 끝났고요. 여기 멀티미터도 이름을 좀 바꿔줘 볼게요. 1이라고 하지 말고 멀티미터. 원래는 영어로 쓰는 게 좋아요. 여기 위에 코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코드 같은 데에서 이 멀티미터에다가 뭔가 지정하고 그러려면 얘가 영어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할 거 아니니까 얘는 광 다이오드, 이렇게 한글로 이름 써줄게요. 이름 써주고, 자, 이제 실험 준비 끝났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왼쪽은 엑셀, 오른쪽은 팅커캐드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제 사전 작업으로 이쪽 열에는 내가 저항을 입력하겠다. 저항을 입력하겠다. 이렇게 써주시고, 옆에 열에는 전압을 측정하잖아요. 전압을 입력하겠다. 써주시고, 여기에는 전류를 이따가 내가 계산해서 넣겠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눌러볼게요. 시뮬레이션 시작. 그러면 이게 멀티미터가 2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0V가 뜨네요. 왜 0V가 뜰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를 안 해줬냐면 광 다이오드에 빛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빛은 어떻게 공급하냐면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상태에서 광 다이오드를 클릭하면 옆에 이런 슬라이드 바가 하나 생겨요. 이거를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럼 이게 전압이 생기죠. 그러니까 빛을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중지하면 안 나와요. 시뮬레이션 시작 누르고 광 다이오드 선택하고 얘를 최대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 봤더니 멀티미터가 미리볼트 단위를 출력하네요.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는 그냥 볼트를 쓰는데 지금은 미리볼트를 쓰니까 내가 전압의 단위를 미리볼트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미리볼트. 그럼 저항의 단위는 뭘 썼죠? 옴을 썼죠. 옴.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여기 저항을 딱 클릭해 보면 여기 저항의 단위는 옴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항에도 내가 입력할 때 얘를 옴을 쓰겠다. 단위로 옴을 쓰겠다. 그럼 옴을 어떻게 입력할까요? 옴을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따라해 보세요. 히읗을 치세요. 한글로 히읗을 딱 쳐봐. 그리고 키보드에 한자 버튼이 있어. 한자. 딱 누르면 아래쪽에 그리스 로마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옴을 찾아보세요. 옴. 여기 있습니다. 옴. 옴. 딱 클릭하면 옴이 히읗이 옴으로 바뀝니다. 요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항의 단위는 내가 옴을 쓸 거고 전압은 미리볼트 단위로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미리 암페어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볼까요? 처음에 100옴을 그러니까 가변 저항에 100옴을 준 상태에서 전압이 10mV가 측정됐습니다. 그럼 저항을 100옴을 쓰시고 전압은 10mV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저항을 500옴으로 바꿔보세요. 500옴 이렇게. 그럼 전압이 바뀌죠. 전압이 50mV. 그럼 저항은 500옴, 전압은 50mV. 그 다음에 저항을 1000옴으로 바꾸면 전압이 99.9mV. 자,
저항이 0일 때 선생님이 하지 않았죠. 저항이 0일 때로 실험하면 결과가 조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항이 0일 때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낮은 값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500옴 차이로 계속 저항을 올리고 있죠. 저항을 1500옴으로 올려보겠습니다. 1500옴 입력하니까 150mV가 잡히네요. 150 쓰시고 또 500옴 올리면 2000옴이 될 거예요. 2000옴 입력하니까 200mV. 자, 선생님이 지금 좀 빨리 할 거예요. 이게 따라 할 수 있으면 따라 하시면 좋고, 이게 컴퓨터가 좀 이렇게 웹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버벅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 엑셀로 받는 것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따가 엑셀로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2500옴으로 이제 입력할게요. 2500옴을 입력하니까 249mV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500옴 올리면 3000 하면은 296. 그 다음에 3500옴을 입력할게요. 334mV. 그 다음에 4000옴이겠죠. 4000옴으로 올리니까 357mV. 되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죠. 실험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실험이에요.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학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나중에 진짜 전문적인 과학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이유가 이런 똑같고 지겨운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신없이 저항 입력하고 전압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전압이 막 40V, 50mV씩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얘는 17mV 정도밖에 17인가? 23인가? 23mV밖에 저항 증가하지 않았죠. 이제는 500옴만큼 증가를 시키면 별로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얼마를 증가시키냐면 1000옴을 증가시킬 겁니다. 5000옴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379mV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6000옴을 입력할 거예요. 389mV가 나오네요. 그 다음엔 7000옴이겠죠? 그럼 394mV. 선생님은 이걸 너무 많이 해봐서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따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데이터만 받아 적어서 연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8000, 9000옴, 400mV. 그 다음에 드디어 1000옴. 1000옴은 402mV. 1000옴 이렇게 정신없이 또 입력하다 보니까 전압이 별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았네요. 2mV씩 증가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 1000옴씩 올리는 것도 이제 소용이 없어. 그럼 이제 12500옴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500옴 올려가지고 406mV가 되네요. 15000옴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408mV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역시 2mV밖에 증가는 안 했어. 그럼 더 올려요. 이번에는 20000옴을 입력할게요. 410mV가 됩니다. 역시 또 별로 증가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2배 올려볼게요. 40000옴으로. 413mV가 나오네요. 선생님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의 저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되는데 처음 실험해 보면 정말 얼마를 해야 되는지 실제 실험에서도 이 저항을 얼마로 맞춰야 되는지 결정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4만옴 다음에 10만옴을 입력할게요.
10만 옴 해봤자 별로 안 올라가니까 100만 옴, 1메가옴, 공 6개. 그러니까 416 밀리볼트가 나와요. 이제 더 이상 해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태양전지 솔라셀이 얼마의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냐면 0.5V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0.5V는 그냥 대략적인 거고 0.4 몇이에요. 0.4 몇. 그러니까 지금 0.416 근처에서 거의 이제 전압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PN 접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압에 거의 도달했다. 그러니까 개방 전압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어도 10만 옴, 만 옴 이 정도만 돼도 거의 개방 전압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는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실험 장비는 치우는 거예요.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그냥 그래프 정도 그려보는 거겠지만 저항과 전압을 측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전류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태양전지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전류를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따라해 보세요. 엑셀에 데이터 입력돼 있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또 입력할 사람 해보시고. 자, 전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니까 전압 나누기 저항을 하면 돼. 그거를 엑셀한테 시킬 겁니다. 엑셀한테 계산을 시키려면 자, 이 칸에다가 계산을 시킬 거니까 이 칸에서 등호를 이렇게 딱 입력하세요. 등호를 입력하면 너 이제 이거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등호 입력하고 전압 나누기 저항을 해야 되죠. 전압 데이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C3 이렇게 입력되죠. C3. 이게 C열의 삼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라는 뜻이고 나누기는 슬래시 버튼. 여러분 그 물음표 있는 거, Shift 옆에 있는 거, 슬래시 버튼. 나누기 저항을 이렇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계산이 돼요. 자, 다시 이번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전류 계산해라 하기 위해서 등호를 치고요. 전압을 먼저 클릭을 해줘요. 전압 나누기 저항을 할 거니까 전압 나누기는 슬래시 버튼, 그 다음에 저항 딱 클릭해줘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야, 이거를 몇 번 해야 되죠? 거의 20번 가까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엑셀은 컴퓨터잖아요. 그럼 반복 계산에 되게 익숙해요. 엑셀은. 반복 계산을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미 이 데이터 나누기 이 데이터를 계산을 시켰어요. 그럼 이거를 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 여기 네모난 점 보여요? 네모난 점 여기에 갖다 대.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검은색 십자가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럼 이거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잡아 끌어요. 그럼 자동으로 똑같은 계산을 해줘요. 그럼 잡아 끄는 게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얇은 십자가로 바뀐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쭉 데이터가 있는 모든 칸까지 다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전류를 계산할 겁니다. 전류 계산하기 위해서 자, 등호 이렇게 눌러주고 전압을 먼저 써주고 나누기 뭘 해주냐? 저항 해주고 엔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네모 위에 갖다 대면 하얀색 십자가가 검은색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주면 다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내가 무슨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생각을 해야 돼. 가로축은 전압이고 세로축은 전류가 되죠. 그래서 가로축을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전류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쓱 긁어주면 전압과 전류 데이터가 선택이 돼요. 자, 이제 위쪽에 보시면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에 차트가 있어요. 차트에 여러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리 공부를 할 때 물리 시간에 실험을 하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무조건 분산형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거 안 그립니다. 물리 시간에는 무조건 X축과 Y축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요. 분산형. 그래서 요거 이렇게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그려졌죠.
태양전지 특성 곡선. 아까 그 수업에서 설명했던 거. 자, 이렇게 그리면 태양전지 특성 곡선이 그려진 거냐? 모양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보고서에 막 붙여가지고 보고서를 냈다. 그러면 이걸 보고는, 이걸 만든 사람은 내가 뭘 그린 건지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받아서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알려면 뭐를 표시해야 되냐?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거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자, 차트 디자인. 자, 차트를 딱 클릭하면, 그래프를 클릭하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떠요. 차트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축 제목 있죠. 축 제목의 기본 가로. 다시 차트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축 제목을 고쳐줘요. 전압. 그리고 단위를 반드시 써주세요. 단위. 미리볼트. 기본입니다. 그래프 그릴 때 기본. 그리고 얘는 전류가 되겠죠. 전류. 그리고 단위는 미리암페어. 반드시 써야 돼요. 차트 제목은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따가 다른 그래프도 그릴 거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태양전지, 전류, 전압, 특성 곡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만 그려도 중학생이 그래프를 완전 잘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과학고 다니는 선배들도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가로축, 세로축만 쓰고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중학생이 이 정도만 그릴 수 있어도 특히 이 표시만 하더라도 아주 잘 그린 겁니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출력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출력 그래프는 출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출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출력. 출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하면 돼요. 자, 계산을 하라는 뜻으로 등호를 쓰시고요. 전압 클릭해 주시고요. 곱하기는 8 위에 있는 별표 이렇게 딱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곱하기 전류 여기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누르면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 위에 마우스 올리고 더블 클릭하면 다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렇게. 출력 한 번만 다시 아, 해주셨어요. 예. 다시 하려고 했어요. 자, 내가 여기에 출력을 계산하겠다. 등호 이렇게 씁니다. 등호. 너 계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뭐를 계산하냐? 전압 곱하기 전류를 계산해라. 그러면 전압을 이렇게 같은 줄에 있는 전압 데이터를 딱 클릭합니다. 같은 줄에 있는 걸 해야 돼. 전압 했고요. 곱하기는 8 위에 있는 별표를 클릭해줘요. 8 위에 있는 별표. 그리고 전류 데이터를 같은 줄에 있는 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 해주면 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됐죠? 자,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전압 전류 그래프는 전압 데이터랑 전류 데이터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데 출력만 따로 이렇게 선택이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잘 따라해 보세요. 전압만 먼저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요. 마우스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출력의 제일 위에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이게 드래그를 하면 전압과 전류가 띄엄띄엄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다시 전압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출력의 맨 위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띄엄띄엄 데이터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삽입 들어가고 무조건 무슨 그래프? 분산형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아까 PPT에서 봤던 출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가로,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세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압전류 어떻게 적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여기 그냥 클릭하면은 여기에 커서가 생겨요. 그래서 지우고 쓸 수가 있어요. 전압 미리볼트.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뭔가요? 출력이죠, 출력. 혹은 전력이라고 써도 돼요. 출력. 자, 근데 출력의 이제 단위를 써야 됩니다. 출력의 단위가 뭘까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출력이에요. 즉 미리볼트하고 미리암페어를 곱했어요. 그럼 출력의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와트일 텐데? 미리는 0.001이거든요. 0.001을 두 번 곱했어. 그럼 뭐가 될까? 0.00001. 그렇지. 그건데 이제 무슨 와트라고 해야 될까? 마이크로 와트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들어봤어요? 마이크로? 네. 마이크로 와트가 0.000001,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고요. 그 미리를 두 번 곱한 게 마이크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를 써야 되는데 마이크로를 보통 U라고 쓰고 와트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멋이 안 나고, 자, 마이크로 어떻게 쓰냐면 먼저 히응을 써보세요. 히응 써보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한자 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펼치면 이게 마이크로예요. 이게 마이크로. 마이크로 딱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은 마이크로와트. 그럼 이게 마이크로와트 쓴 김에 여기에 또 마이크로와트라고 쓸게요. 히응 누르고 한자 누르고 이렇게 펼쳐서 마이크로 고치고 와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제목은 얘는 태양전지 출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태양전지 출력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거를 찾아서 여기에서 최적 동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따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찾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출력 그래프를, 출력 데이터를 이 특성 곡선 안에 그릴 거예요. 그거 해볼게요. 자, 특성 곡선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면 뭐가 나오냐?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딱 클릭하면 여기 계열 1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계열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사실은 전류 전압을 그린 거잖아요. 여기 편집으로 들어가요. 계열 이름을 내가 써줘. 전류라고 써줄게. 그럼 계열 이름이 전류라고 바뀌었어. 근데 나는 여기다 이제 출력을 넣고 싶거든. 원래 있던 거를 방금 이름을 바꾼 것 뿐이고 여기 추가로 들어가, 추가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저 이제 출력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름을 출력이라고 써줘요. 그럼 이 출력 데이터는 X가 뭐고 Y가 뭐냐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범위 선택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당연히 전압이죠. 전압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여기 데이터가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드래그 쫙 해주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바로 나타났죠. 출력 그래프가.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자, 다시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추가, 계열 이름을 출력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X축은 이 화살표 클릭해서 전압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Y값은 여기를 클릭해서 출력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또 확인 눌러주면 여기 그래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출력은 단위가 미리암페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그래프하고 전류 그래프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출력 축을 여기다 추가를 시켜줘야 돼.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잘 봐요.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축, 보조축이 있어요. 보조축을 딱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전류 데이터 제대로 이제 나오죠? 출력 데이터는 오른쪽 축을 따라갑니다. 전류 데이터는 왼쪽이고 출력 데이터는 오른쪽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출력 데이터 추가한 거 위에서 그냥 바로 오른쪽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보조축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이 하나 생겨요. 이게 출력 그래프가 따르는 축이에요. 그럼 축이 하나 생겼으니까 당연히 뭘 입력해야 되냐면 축 제목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차트 디자인, 얘를 클릭을 하고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보조 세로 축이니까 세로 보조 축에 제목을 딱 추가해요. 얘를 딱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이거를 내가 축 제목이라는 글씨를 지워버리고 출력이라고 쓸 수가 있어. 괄호 열고 마이크로는 히읗 쓰고 한자 치고 얘를 펼쳐서 마이크로 하고 와트 이렇게 됩니다. 아,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다 그렸네요. 이제 이거를 좀 예쁘게 꾸미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것까지 알려주면 좋은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알려줄까요? 자동으로 출력하는 좀 다시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네, 뭐라고요? 그 자동으로 쫙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출력. 자, 출력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출력 데이터가 이 상태. 얘가 지금 그러면 전류는 아래쪽에 깔려 있고 출력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출력 데이터는 사실 전류가 아니라서 단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축을 나눠줘야 돼요. 출력이 따르는 축과 전류가 따르는 축이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력의 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출력 데이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거를 딱 들어가면 기본축, 보조축을 지정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걸 보조축을 딱 클릭해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축이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보조 세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출력으로 바꿔줍니다. 한자 치고 마이크로 하고 와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더 예쁘게 꾸미면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것까지는 알려줘야겠다. 자, 그래프가 지금 이 안에 두 개가 그려졌죠. 그러면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주황색이 전류고 파란색이 출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전류고 어떤 게 출력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트 디자인에 다시 들어갑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로 들어갑니다. 범례. 그래서 오른쪽, 위쪽 어디든 상관없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쪽으로 좀 이렇게 할까요? 근데 여기 계열 1이라고 나오네, 파란색이. 그 이유는 이 파란색의 이름을 내가 계열 1이라고 안 했는데, 아까 바꿨는데 적용이 안 됐나 봐요. 다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편집, 얘는 전류 이렇게 바꿔줍니다. 확인. 자, 그러면 전류가 파란색 점이고 출력이 주황색 점이다. 그리고 여기가 출력축이고 여기가 전류축이다. 다 지정이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그래프를 전문적으로 잘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예쁘게 꾸미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이 앞반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그 앞반 수업을 녹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업한 내용은 그 아까 내가 말해줬던 그 태양전지 효율 측정 실험 올려놨던 채널에 올려줄 거예요. 궁금한 학생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어제 미리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우리는 이거를 제일 강한 빛으로 놓고 실험을 해봤죠. 그리고 특성 곡선을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음으로 실험을 얘를 절반의 빛으로 바꾼 다음에
저항을 쫙 바꿔가면서 전압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성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점들은 강한 빛으로 실험한 특성 곡선이고 파란색 점들은 약한 빛으로 측정한 특성 곡선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강한 빛에서는 여기 단락 전류가 아주 크죠. 약한 빛에서는 작아지죠. 그런데 개방전압은 어때요? 개방전압은 단락 전류가 작아지는 거에 비해서 개방전압은 거의 안 변하죠. 거의 안 변해.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태양전지의 특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태양전지가 PN 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PN 접합에서 전기가 발생할 때 사실은 뭐 밴드 이론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태양전지에 쓰이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그런 에너지 특성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광자를 빛을 받을 때 아주 약하게 받든 세게 받든 빛을 받기만 하면 태양전지는 어느 정도의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전류는 뭐냐면 전류는 그 전선을 타고 지나가는 전하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세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PN 접합을 때리는 광자의 개수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자의 수는 많아지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광자의 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강한 빛과 약한 빛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광자의 수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광자의 수에 의해서 전자의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회로를 지나가는 전류의 크기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요. 전압은 태양전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 실리콘, P형 실리콘, N형 반도체의 그런 에너지 구조의 특성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빛이 약해져도 개방전압이 그렇게 작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전지의 또 다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태양전지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태양전지 이론이랑 태양전지 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하는 그런 수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리를 공부할 때는 이론만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공부를 해야 좀 물리에 대한 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앞으로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볼 학생이죠? 맞나?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너무 이론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실험을 많이 해보라는 말이에요. 또 실험을 많이 해보려면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고, 데이터를 잘 다루려면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려운 것도 많이 도전해 보시고 실험도 많이 해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 다음 특강 있죠? 다음 특강 있고 그 특강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선생님한테 질문 있는 학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질문 있는 학생은 잠깐 남아서 물어보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수업으로 이동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거를 약간 보기 좋게 꾸며볼게요. 먼저 글씨 크기를 조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한 10, 20, 지금 너무 크네? 16? 16도 너무 크네? 12 정도? 이것보다 저는 좀 더 크면 좋겠는데, 크면 이제 그래프가 망가지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글씨를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글씨 색깔이 기본적으로 약간 회색이에요. 글씨 색깔을 검은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글씨가 잘 보여요. 글씨 크기를 키우고 글씨를 검은색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실험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엑셀에서 그려준 그래프를 그대로 넣으면 글씨가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그릴 때 축 제목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축 제목을 쓰나마나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좀 글씨를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의 종류가 두 개잖아요. 파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 그러면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 주황색이 지금 왼쪽에 해당하는 전류에 해당하는 건지 출력에 해당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으면. 다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요. 그럼 차트 추가 요소에 범례가 있어요. 범례를 어느 위치든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 생기죠. 파란색은 전류이고 주황색은 출력이다. 이렇게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옮길게요. 가운데로 옮기고 가운데 영역을 이렇게 늘리고 이것까지 해주면 정말 그래프를 잘 그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꾸며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꾸밀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한 거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꾸밀 수가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해볼게요. 자, 먼저 뭐든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역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배경을 하나 딱 클릭을 해요. 그럼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여기 딱 들어가고 테두리에 실선이라고 선택을 해요. 실선 그리고 색깔을 검은색 딱 지정해주고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선이 됐죠? 근데 여기는 안 변했네? 여기는 회색선 그대로네. 잘 안 보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축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축도 검은색으로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축 위에서 오른쪽 클릭, 축 서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페인트 모양 있죠. 페인트 모양에 딱 들어가서 선을 실선, 검은색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 검은색이 생겼죠? 다 마찬가지예요. 실선, 검은색. 여기도 실선, 검은색.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이 페인트 있죠. 페인트 들어가서 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빨간색, 그 다음에 테두리에는 선이 없음 이렇게 해주면 빨간색 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출력은 여기 출력을 클릭하면 출력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페인트, 표식이 들어갑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얘는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바꿔볼게요. 다이아몬드 크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더 크게. 그 다음에 채우기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해볼게요. 녹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선이 아직 남아있는데 실선 없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라서 그 다음에 전압, 축 선택해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축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축 옵션. 여기 들어가 보면 최소 최대값이 얼마냐. 여기가 사실 이쪽 부분은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 최대값을 450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여기 안 나와도 되는 부분은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이 생겼네. 그럼 여기 최소를 0이라고 바꿔줘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래프가 되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보조축이 회색이어서 좀 보기도 그렇고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가로로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게 보조축이에요. 이거는 클릭한 다음에 델 키를 눌러서 지워도 돼요. 세로 보조축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워도 돼요. 이렇게 지우고 보니까 뭐가 허전하냐면 전압축에 눈금이 없어요. 전압축을 다시 클릭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 축 옵션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눈금에 들어가요. 주 눈금 안쪽, 보조 눈금도 안쪽. 이렇게 하면 이 눈금이 생깁니다. 새로 전류축에 또 클릭을 해요. 전류축을 클릭하고 축 옵션에서 안쪽, 보조 눈금도 안쪽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출력도 안쪽으로 바꾸죠. 안쪽, 안쪽 이렇게 바꿔서 그리고 나서 이제 크기를 조정해 주면 좀 보기 좋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